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국가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예산 삭감과 적자 감축을 외치던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번 달부터는 또 텍스 컷이나 감세안을 중점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백악관과 협재,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 또 예산 삭감 투쟁을 벌였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스펜딩 컷, 디퍼시트 컷, 즉 예산 삭감과 적자 감축을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텍스 컷. 역시 깎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사실상 공화당의 정책으로는 이 감세, 세금 감면과 예산 삭감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예산 삭감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국방비나 제한군인 예산은 계속 늘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신에 텍스 컷은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공화당의 구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10년간 3조 5천억 달러의 이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엄청난 대규모 감세안을 이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6월에 세금 감세원, 세금 관련 법안은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감세 법안을 상정해서 본격적으로 감세 조치를 논의하겠다라는 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그런 약속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공화당 하원이 어떤 감세안을 논의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지금 쏠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제 만료된 비즈니스 관련 감세 조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에서 보면 연구 개발비를 세액공제, 디덕트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즉시, 그러니까 올해 연구 개발비를 얼마 썼다라면은 즉각, 적어도 이제 1년 안에 세금 보고할 때 바로 디덕션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감세 조치에 따른 예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난해부터는 5년 후에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버렸습니다. 이건 민주당도 원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결국은 대규모 감세안 때문에 이런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즉각 받을 수 있도록 환원하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내걸고 있는 비즈니스 감세 조치인 것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감세로는 우리가 보통 항목별 공제를 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1인당 얼마까지는 이제 택서블 인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고, 부부일 때는 또 그거의 2배를 스탠다드 디덕션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요게 지난해 지금 4월 달까지 세금 보고를 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1인당 12,950불, 또 부부일 경우에는 25,900불까지는 이제 디덕션을 받았습니다. 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분 연방 세금일 때는 이미 고지가 됐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7%로 올리기 때문에 13,850달러로 900달러나 올리게 되고, 부부일 경우는 27,700달러로 1,800달러나 대거저 올리게 돼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계속 더 올리자는 것이, 물가가 이제 그만큼 더 올랐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덕션을 더 올리자라는 내용도 아마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상당히 걱정거리가 됐던 게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에 600달러 이상이면은 금융기관이 재무부, IRS 같은 데서 자동으로 보고가 되도록 돼 있는 그런 조치가 현재는 2만 달러였었는데 600달러로 너무 낮췄거든요. 예. 물론 연방 재무부의 1년간 시행이 지금 현재는 시행이 유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2024년 초부터 다시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요건 너무 낮췄다라고 해서 뭐 한 $10,000든지 뭐 몇천 달러든지 다시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악관 이 공화당 하원 다수당으로서 이제는 텍스컷 몇 가지 그 감세 조치를 이제 본격 논의하는 그런 시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에 민주당하고 백악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분명히 반대할 듯한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조치는 이게 이제 부유층 뭐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그 감세 조치를 반대하는 것이지. 네. 그 4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것을 뭐 텍스컷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비 즉각 공제도 당연히 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스탠다드 디덕션도 올리는 것. 물론 이게 뭐 다 부유층 모든 이들에게 납세자들에게 다 이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반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600도 이게 너무 낮췄다는 거.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당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도 너무 낮춰갖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IRS나 그 연방기관에서 또 그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도 좀 올리는 수정하는 방안에도 이제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TC라고 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작년에 이것을 시행했다가 1인당 그 $3,000 또 기본이 현재는 지금 $2,000인데 특별 그 CTC를 시행함으로써 1인당 그 $3,000 또 아주 어린 6살 이하는 $3,600를 이걸 또 나눠서 지급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매달 그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 그 빈곤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학관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텍스컷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부유층 이쪽만 아니면은 일반 서민들 개인에 대한 그런 감세 조치를 넣으면은 당연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감세 조치에 무조건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내년에 이제 대선과 총선을 있게 되겠고 2025년도에는 이제 트럼프 감세안의 만료가 되겠는데 이 뭐 대대적인 세법 손질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게 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면은 이게 사실은 전초전이거든요. 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당에서 그만큼 초당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또 내년까지는 선거 전에 아마 분명히 상당 부분은 통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국가부 제한 돌리기와 예산 삭감 투쟁에서 초당적인 합의가 가능했던 것을 때문에 바로 텍스컷도 일부분은 또 양당에서 그 반대하지 않고 있는 바라고 있는 감세 조치는 분명히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초당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경기가 아무래도 조금 둔화될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이제 둔화될 것으로 예고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세금을 깎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세한 조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25년을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 대규모 감세안이 지금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그 감세안이 2025년에 만료가 됩니다. 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최고 부자들의 개인 소득세율이 39.6%였다가 37%로 내려갔는데 네. 이게 다시 39.6%로 올라가는 등 아예 그 개인 소득세율도 올라가고요. 스탠다드 디덕션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벌써 공화당 하원의원 70명은 트럼프 감세안을 항구적으로 영구화시키자 이런 법안까지 제출했는데요. 네네. 내년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누가 차지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트럼프 감세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